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활력을 책임질 활력맨 권대입니다. 팍팍!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도우미 문지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귀엽게 해봤는데요. 사실은 제가 올해 이제 4자를 찍었잖아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요. 저 몰랐는데. 여러분 아마 시청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제가 4? 그런데 제가 참 마음이 외로워요. 네, 추워요. 왜냐하면 이 4는 찍었는데 이 피부가 3대랑 달라. 어떡할까 이 당연하죠. 피부. 더구나 차가운 바람, 건조한 날씨. 네. 내 피부 어떡할 거야. 아유 정말. 관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요.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참 나이 앞에선 참 굴욕이고요. 날씨 앞에서 굴욕이더라고요. 이거 어떡할까요? 네. 요즘 특히 또 날씨가 쌀쌀해지니까요. 네. 나이도 나이지만 또 날씨 때문에 또 아니면은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체질이 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대요. 그런 그래서- 거니 뭐 아토피도 생각나고 그러네요. 네. 근데 그런 단순한 간지럼증 증상만으로는 네. 이게 뭐 심각한 건지 아니면 잠깐인 건지 아토피인지 건선인지 이게 또 구분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바른 치료와 또 그 원인과 증상 모조리 파헤쳐 주실 분이 계세요. 보기하고 다르게 아주 예리하십니다. 아주 아름다우신 분 소개해 드립니다. 마침 주제가 그러네요. 난치성 피부 질환의 실용 한방 치료 이런 주제로 아름다우신 분, 네 오늘 제가 괜히 환해지네요. 인천의 생기한의원의 오은영 원장님 함께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난치성 피부 질환 정말 말만 들어도 정말 치료하기 힘든 질환이구나 하는 그쵸,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어떤 피부 질환을 보고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까요? 난치성 피부 질환은 증상이 헷갈리고 치료가 까다로운 아토피, 건선, 습진, 사마귀 이 네 가지를 난치성 피부 질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한 게 있어요. 시청자분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저도 한때는 사마귀가 있었답니다. 지금 이제 의학의 도움으로 이제 이렇게 예뻐졌지만 네. 사마귀가 어딘가에 있었어요. 자, 요거 살짝 알려드리면서 자 오늘 그러면 아까 알려주신 여러 가지 중에 아토피부터 알고 싶은데 아토피 어떤 질환인지 소개해 주시죠. 아토피는 1923년에부터 처음 생기기 시작한 질환이죠. 그래서 아토피를 말하는 아토포스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뜻의 질환입니다. 그래서 네. 증상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질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증상별로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어떤 증상이 이런 아토피 증상이다.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아토피는 가려움증이 대표적인데요. 네. 아토피 환자분들은 아토피 초기, 중기, 후기에 걸쳐서 전신적으로 가려움 증상을 계속 호소하고 계시고요. 네. 밤에 심해지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두 번째 증상은 홍반, 홍조, 홍종 증상인데요. 네. 홍반은 붉은 반점이 생기는 증상이고요. 홍조는 반점이 아니고 한 면 자체가 붉은 증상입니다. 네. 네. 홍종은 붉으면서도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말하고요. 흔히 아토피 환자분들이 전신적으로 붉어지는 증상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야, 아토피의 증상이 단순히 가려움증만 있는 게 네, 아니었어요. 이렇게 다양할 그렇죠? 줄 몰랐어요. 맞습니다. 다 아토피에 해당이 되는 건데 네. 그렇다면 다음 그 대표적인 난치성 질환 중에 가장 무섭다고 표현하셨는데 건선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건선은 또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원장님? 네. 건선은 가장 대표적인 증상으로 각질이 생기는 증상과 홍반 증상이 있습니다. 네. 홍반과 인설이 가장 대표적인데 아토피와 다르게 가려움증이 심하지는 않으십니다. 네. 네. 그런데 보기에 굉장히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증상별로 한번 어떤 모습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건선의 첫 번째 증상인 인설입니다. 네. 은백색의 비늘 모양의 각질이 생기는 것으로 홍반을 긁으면 이 각질이 더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홍반인데요. 아토피하고 다르게 건선은 홍조나 홍종이 없이 홍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특히 이렇게 둥근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위에 반드시 인설이 있을 때 건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건선의 종류인데요. 건선의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판상 건선입니다. 네. 보통 건선은 동전 모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동전 모양 외에도 다양하게 이렇게 전신에 판상으로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농포성 건선입니다.
농포성 건선은 일반적인 건선과 다르게 농포가 생기는 경우인데요. 전신에 농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국소적으로 손 발바닥에 국한되어 농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어휴, 건선의 증상도 참 다양하네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진을 쭉 보고 나니까 정말 이 건선 우습게 볼 질환이 아니구나 아닌 것 같아요. 하는 마음이 생각이 무거워졌어요. 듭니다. 예. 네, 저희 또 이어서 습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네. 보통 습진하면 주부 습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반지 같은 거 이렇게 오래 끼고 있으면 네. 좀 간지럽기도 하고 네. 뭐 피 안 통하는 느낌, 각질도 좀 쌓이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 게 있었었는데 원장님, 네. 이 습진 같은 경우는 보통 주로 손에만 생기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습진의 습자 때문에 굉장히 습한 곳에서 쓰면 생기는 질환이라고 알 수가 있는데요. 네. 습진은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모든 피부병을 습진이라고 하고요. 피부염이 바로 습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습진도 그 증상별로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설명 계속 듣겠습니다. 습진 중에 하나인 화폐상 습진의 모습이고요. 화폐상 습진은 습진 중에서도 증상이 가장 힘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작은 형태의 판상형 홍반이 보이실 텐데요. 증상이 조금 심해지면 이렇게 동전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화폐상이라는 단어 자체가 동전 모양 습진이라는 건데요. 네. 일반적인 다른 습진과는 다르게 가려움증과 진물 그리고 각질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습진의 종류인 접촉성 피부염인데요. 접촉성 피부염은 우리가 흔히 귀걸이를 사용하다가 진물이 나오는 그러한 네네네. 경우 접촉성 피부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벨트 버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바로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접촉성 피부염 중에서 이렇게 브래지어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네. 이렇게 얇은 천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경우는 그만큼 피부 면역이 많이 약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그 난치성 그 피부 질환 중에 사마귀도 있었어요. 네.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저도 이제 알아보신 의학의 도움을 적 있으시다면서요. 받아서 지금 예뻐졌지만 어딘가 있었다 그러는데 뭐 얼굴 코에 붙은 줄 아시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발바닥에 있었어요. 예. 그 사마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데 사실 치료가 사실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렇게 제거를 해도 또 올라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 사마귀 종류도 다양할 것 같고 역시 증상도 다양하겠죠? 네, 설명 맞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사마귀는 우리가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사마귀 바이러스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고요.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아까 뭐 저 사전에 원장 선생님 뵙고 설명 저희가 이제 방송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설명 듣고 이제 가잖아요. 물사마귀가 있었어요. 사마귀 그 녀석부터 한번 알고 가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물사마귀의 증상은 중심부가 함몰이 있는 둥근 돔이 생기는 건데요. 비교적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에 원래 살고 있는 물사마귀 바이러스가 원인인데요. 특히 면역이 많이 약해지는 아이들의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몸통, 체간에 많이 발생하고요. 네. 면역력이 강한 아이들은 스스로 자연 소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많이 가렵다 보니 물사마귀를 같이 긁어내면서 더 번지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터져서 주변으로 번져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손으로 긁어서 생긴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 수장 족저 사막인데요. 네. 주로 손바닥, 발바닥에 발생하는데 아까 우리 건재희 씨가 말씀하신 발바닥 사마귀가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마귀는 HPV 1형에 속하고요. 보통 압박에 의해서 발생을 많이 하게 되고요. 문제는 티눈과 오해를 많이 하시게 되세요. 네. 티눈은 보통 우리가 손톱깎이로 떼내는 경우가 많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처음에 그랬었어요, 네. 제가. 그런데 사마귀를 티눈으로 오해해서 손톱깎이로 떼내게 되면 더 크게 번지게 됩니다. 맞아요. 아유.
사마귀와 티눈의 감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마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톱깎이로 잘라냈을 때 검은 점, 이것은 출혈인데요. 검은 점이 나타나게 되면 100% 사마귀이므로 네. 그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랬어요. 예. 저렇게 크셨어요? 저 정도는 아니었고요. 현재 사진은 사마귀를 냉동 치료요법을 하시고 재발하신 상태로 오신 경우십니다. 예. 다음 사마귀는 심상성 사마귀인데요. 네. 우리가 흔히 사마귀라고 말하는 사마귀입니다. 네. 손이나 뭐 발바닥 아니면 손등 이런 곳에 경계가 명확하게 둥근 형태로 생기는 사마귀.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 중에 사마귀 있는 친구들 한 명씩 있잖아요. 네네. 그 사마귀가 바로 심상성 사마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진에 나오는 사마귀는 조금 증상이 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맞아요. 네. 사실 가장 궁금한 게 치료법이잖아요. 치료 방법. 네, 원장님, 저희가 지금 살펴본 질환들 난치성 피부병이라고 했지만 치료 네. 방법이 또 다 있죠? 네, 각각의 질환에 맞는 치료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제가 네. 그걸 알려드려야죠. 네. 한방 치료의 기본적인 원리는 수승하강의 원리인데요. 네.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음양의 조화를 맞추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와의 차이점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네. 한방 치료는 면역력을 강화해서 피부가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는 치료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체질 개선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네. 체질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 몸이 스스로 병을 이겨낸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네. 어떤 과정으로 증상이 호전되는지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우선 저기에 파란색 점선을 보시면 네. 요렇게 치료가 네.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그동안 스테로이드라는 면역 억제제로 가려움증이나 홍반 증상을 가라앉혀 놓은 상태에서는 네. 스테로이드를 끊고 나서 한방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되는 악화되는구나. 경향성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한약의 치료와 그 외의 외부적인 치료를 통해서 네. 증상이 점점 개선되고 면역력이 호전이 되다 보면 점차 증상도 완화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네.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감염이 되거나 네. 감기, 발열 혹은 스트레스 혹은 식습관에 의해서 네. 증상이 악화를 겪기도 하는데요. 네. 악화되기도 하지만 나의 면역력은 점차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상은 호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렇게 또 도식화된 표를 보면서 또 이제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확실히 한방이 양방과 또 다른 치료 방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원장님,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떤 치료가 좀 효과적일까요? 네.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한약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수승화강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수승화강을 위한 한약 치료와 함께 외부적인 피부 치료도 병행하게 되는데요. 네. 침을 통해서 피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면역 약침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피부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네. 한방엔 침 치료 뭐 이렇게 한약 뭐 이런 거만 알고 있었는데 다양한 또 아토피 치료법이 있었네요. 네, 저희 다양한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 굉장히 많이 늘어나셨을 것 맞아요. 같아요. 괜히 혼자만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밑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네. 궁금증 있으시면 바로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저희 아토피 치료법 몇 가지 살펴봤는데요. 네. 근데 참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네. 요즘 아토피로 특히 고생하는 게 아기들이 그 참 아이들이 있죠.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아기들 같은 경우는 그냥 멀쩡한 아기도 그냥 로션 쓰고 뭐 그냥 이렇게 물비누도 굉장히 엄마들 조심조심해서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치료들이 좀 자극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네. 아기들은 또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나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소아 아토피는 성인과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아들도 성인과 똑같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소아들은 한약은 증류 한약으로 먹고 있고요. 한약을 먹기 힘든 영아들, 네. 1세 이하의 12개월 이하의 영아들은 증류 한약을 모유와 함께 먹이거나 젖병을 통해 먹이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외부적인 치료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사진에서 보시듯이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이건 압봉인데요. 네. 자석을 붙여서 혈자리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 사진에는 4세가량이 되는 여자아이인데요. 네. 처음에는 침을 잘 못 맞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이 침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처음에는 울지만 네. 나중에는 웃게 돼요. 오. 자기도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훨씬 더 좋아하게 되어 그렇군요. 있더라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이게 또 한약을 증류해서 먹으면 네. 훨씬 더 순한 한약이 되는군요. 그렇죠. 쓴맛도 없고 음. 먹기에도 편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네.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증류한약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네. 자, 아토피 한방에서 그냥 감으로 촉으로 아닙니다. 정말 치료 방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법을 가지고 얼마나 치료해서 좋아지시는지 궁금하시죠? 성인은 어떻고 아이들은 어떤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성인 아토피 사례인데요. 정말 환자분은- 심하셨었네요. 네, 매우 심하신 경우셨습니다. 20대 대학생이신데요. 중학교 때부터 아토피가 매우 심하신 분이셨어요. 네. 네. 이분은 오랫동안 가려움증에 의해서 2차적인 감염으로 고생을 하시고 네. 피부과나 대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라든지 양약을 복용하시다가 내원을 하신 경우십니다. 네. 이분은 치료를 위해서 한약 치료와 외부 치료 그리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수화요법을 병행을 하셔서 네. 3개월 만에 빠르게 치료가 되신 경우십니다. 3개월이면 정말 해볼만 하네요. 새살이 네. 솔솔. 네. 그 대신 이분은 땀을 흘리는 수화요법, 우리가 흔히 반신욕이나 네. 운동을 하는 것을 수화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화요법을 하루에 8시간을 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해야 네. 빠르게 치료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노력도 그만큼 많이 하셨군요. 2살배기 여자아이입니다. 정말 귀여운데 네. 얼굴을 공개할 수 없어서 안타까울 네, 정도로 네. 귀여운 아이인데요. 네. 가슴 부분에 아토피 발진으로 인해서 내원하신 경우입니다. 네. 보통 소아들에게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게 하진 않는데 이 아이는 스테로이드 연고를 한 달 전부터 바르고 온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처음 치료를 할 때는 오히려 스테로이드 끊고 조금 더 심해졌다가 네. 호전이 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아토피는 이랬는데요. 이 홍반 각질 좀 비슷한 건선 같은 경우는 또 어떨까요? 네. 건선 같은 경우도 우선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한약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한약으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요. 그 외의 외부 치료는 아토피와는 조금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사열요법인데요. 예. 붉은 홍반 부위에 직접적으로 사열을 하여 안 좋은 혈액을, 어혈을 배출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진은 약침 치료 사진인데요. 아토피에 쓰는 약침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약침으로 피부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침 치료에 대한 사진인데요. 네. 전신적으로 침 치료를 하면서 피부가 스스로 순환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서 아토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살짝 이렇게 붉은 기운이 있는 정도라서 네. 완치된 환자들 사진 같은 경우는 피부가 깨끗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건선 같은 경우는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해서 음. 이게 완치가 된다고 해서 예전과 같은 매끈한 피부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네, 네, 네. 네, 원장님 어떨까요? 건선 같은 경우는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지만 네. 매끈한 피부로 돌아오실 수는 있습니다. 아. 하지만 그 과정이
길고 힘들기 때문에 네. 환자분들이 중간에 포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십니다. 네. 하지만 건선 치료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보시면서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치료 사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설명해 주시죠. 지금 보시는 분은 손발에 농포성 건선으로 내원하신 40대 여성분이십니다. 네. 10년 전에 처음 손에 건선이 발생하였을 때는 단순한 습진으로 알고 습진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초기 건선 발생 시에 손발 부위는 습진으로 오인하여 습진 치료를 받으시다가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손 같은 부위는 논포성 건선이 발생할 경우에 습진이나 한포진 등 손에 발생하기 쉬운 질환과 정확하게 감별하여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리에 건선이 다시 발생하여서 네. 건선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고 치료가 다 완료되신 상황이십니다. 다음 사례는 20대 대학생인데요. 네. 여학생입니다. 아. 네. 중학생 때부터 건선으로 고생을 해서 단 한 번도 수영장에 간 적이 없다고 아이고. 하네요. 네. 지금 보시는 건선은 대표적인 판상형 건선인데요. 네. 부위가 넓고 외관상 봤을 때 보기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네. 환자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네. 치료 기간은 약 6개월 정도를 소요하였는데요. 네. 그동안 대학병원이나 피부과에서 많은 치료를 받으셨는데 치료가 잘 안 되셔서 내원하신 경우십니다. 네. 저희 지금 건선까지 또 맞아요. 살펴봤는데요. 이 건선과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인하시는 질환이 습진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바로 그거요. 맞아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뭐 조금만 집안일 좀 시키시면 네. 뭐 괜히 주부 습진 생겼다 그런 그러고 막 말씀 뛰어가고 막 하지 그러거든요. 여쭤보세요. 네. 주부 가정일 안 하시면서 왜 그러세요? 네. 선생님 이렇게 습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네. 습진은 또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네. 습진은 우선은 진물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진물이 날 때는 진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진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한약 치료와 함께 외부적인 외치요법이 중요한데요. 제가 외부적인 외치요법에 대한 사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네. 보통은 이렇게 거즈나 압박붕대를 이용해서 진물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네.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마른 습진이 되었을 때 아. 면역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부가 점점 호전 반응을 겪게 됩니다. 좀 지금 설명해 주신 치료 방법은 흔히 듣지 못했던 치료 방법이거든요. 네. 그럼 이런 이 치료 방법을 통해서 좋아지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얘기인데 치료 사례가 있겠죠? 치료 사례가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시는 분은 주부습진으로 고생을 하신 분의 사진인데요. 네. 보통 주부습진은 손바닥에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분은 주부습진이 오래되셔서 손등까지 번진 경우십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민간요법으로 주부습진 치료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네. 네. 주부습진을 보통 우리가 뭐 바르는 약이라든지 아니면 약달인 물이라든지 네. 그 외에 이렇게 파라핀 요법이라든지 네. 등으로 치료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시는데요. 네. 제대로 된 원인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음. 오히려 이렇게 손등까지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사타구니 습진이 허벅지까지 번진 사례인데요. 네. 사타구니 습진은 대표적인 진균에 의한 습진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타구니 안쪽에만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허벅지와 다리까지 번지시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왼쪽 사진은 진물이 나면서 가려움증을 많이 호소하고 있을 때의 사진이고요. 네. 네. 진물이 마르고 건조해진 치료 중기의 사진을 보시면 네. 색소가 약간 침착이 되어 있고 말라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아토피와 건선 그리고 습진의 치료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남은 게 또 사마귀 맞아요. 치료인데요. 사마귀. 이 사마귀 같은 경우에는 네. 자칫 잘못 치료하면 확 또 번져버리는 수가 있다고 아까 그 말씀 그러더라고요. 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치료가 참 어렵다고 그러던데요. 원장님, 어떤 치료? 사마귀는 또 네. 어떤 식으로 치료가 될까요? 네, 사마귀 치료의 핵심은 우선 사마귀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네. 아. 이것이 사마귀일까라는 궁금증에 손으로 이렇게 긁으시게 되면 네. 이렇게 긁으신 것을 이렇게 가는 순간 입술에도 사마귀가 생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진짜요? 그리고 아이의 사마귀를 만져서 네. 긁었다가 본인에게 또 긁으면 부모도 같이 사마귀를 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손톱깎이도 왜 그 사마귀 치료하겠다고 건드렸다 그 온 가지 같이 쓰잖아요. 그런 경우도 당연히 그럼 옮을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명이 사마귀를 외부에서 옮아오면 네. 온 가족이 사마귀를 같이 앓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철저히 의복을 서로 차단해서 삶아서 입으시는 것이 굉장히 그렇군요. 중요합니다. 자, 네. 그렇다면 그 사마귀 어떻게 치료하는지 자료 보시면서 이렇게 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사마귀를 치료할 때는 지금 보시다시피 면역 약침으로 사마귀 부위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면역력만 높이게 되었을 때 사마귀가 완전히 치료되지는 않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뜸 치료를 통해서 네. 사마귀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방법을 반드시 같이 써야 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뜸으로 사마귀 부위를 직접 뜨고 있는데요. 네. 지금 외부에서 뜸으로 인해서 사마귀 부위의 심까지 깊은 부위까지 다 제거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기 지금 꽂혀 있는 침이 네. 그냥 침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약침이죠. 어떤 약성분이 좀 있는 건가요? 지금 보시는 꽂혀 있는 것은 침이었고요. 그냥 침이고요. 네. 예, 예. 아까 주사를 한 것이 네. 약침인데요. 약침에는 봉독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에 사마귀도 소멸시키면서 네. 면역력을 증가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치료를 또 사마귀 치료 받으시고 좋아지신 분들 많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 몇 분 좀 소개해 드릴까요?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심상성 사마귀인데요. 네. 네. 20대 직장인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 1년 정도 사마귀로 고생을 하시다가 내원하신 경우인데요. 네. 친구에 의해서 옮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보통 서양의학에서는 네. 사마귀를 치료할 때 냉동 치료, 레이저 요법을 쓰고 있는데 네. 굉장히 아픈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 계속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아픈 치료인데요. 네네. 그 치료를 10회 정도 받으시고 오셨는데도 치료가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못해서 네.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경우십니다. 그랬군요. 네. 지금 보시는 분은 네. 20대의 대학생인데요. 건재희 씨가 생기셨던 네. 그런 수장 족저 사마귀십니다. 이분은 티눈으로 오인을 하시고 네. 손톱깎이로 자르셔서 사마귀가 더 커지신 경우신데요. 네. 그대로 방치를 하시게 되셔서 점점 더 커진 상태로 6개월 후에 내원하신 경우십니다. 예. 처음에 말씀드린 뜸 치료를 통해서 사마귀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것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오늘 저는 그 의료 프로그램계의 허준이고 싶었지만 사마귀로 남았지만 우리 예진아 씨 되시는 네. 어떤 원장님이 궁금하시죠? 네, 인천의 생기한의원입니다. 오은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다양한 난치성 피부 질환의 증상과 또 그 치료법에 대해서 꼼꼼하고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 정말 너무 예쁘신 이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예뻤어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해소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아직도 나는 궁금하다 하시면 망설이지 마세요. 네. 밑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에게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땀 내야 되고요. 예. 그리고 함부 손대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보습제 너무 많이 쓰시는 게 좋지 않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서 물러가겠습니다. 활력맨 물러갑니다. 팍팍! 고맙습니다.